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이 구분이 많이 어려워서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우리 아이 크론병 아닌가요? 궤양성 대장염 아닌가요? 하시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아청소년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전체의 약 4분의 1,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에서 소아청소년의 소화기, 간담도, 그리고 영양 관련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아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아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하는 만성 장염증 질환으로 주로 18세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혈변, 성장 지연 등이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면역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내시경, 혈액검사 및 대변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지만 생물학적 제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소아염증성 장질환과 소아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랑 뭐가 다른 거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소아청소년기 아이들에게서 3주 이상 만성 복통과 만성 설사가 있을 때 보호자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환 중 하나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병인데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이 구분이 많이 어려워서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우리 아이 크론병 아닌가요? 궤양성 대장염 아닌가요? 하시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하나는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하나는 질병이라기보다는 불편감이 따르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 소아청소년 아이들의 약 20%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은 만성적으로, 즉 오랫동안 복통, 설사가 있다는 점이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닌 뇌와 장의 일종의 축이 흔들려 생기는 기능성 질환이고 염증성 장질환은 장의 염증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둘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감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총 5가지입니다. 먼저 체중이 줄지 않으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가능성이 높고 체중이 줄거나 키가 크지 않는 것과 같은 성장이 저하된다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반드시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항문 증상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항문에 농양이나 치료와 같은 염증 소견이 있다면 크론병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열이나 관절통, 피부 결절과 같은 장 외에 염증 소견이 있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진으로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염증의 증거를 찾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검사가 혈액검사와 대변검사인 칼프로텍틴 검사입니다. 즉 혈액과 대변에서 염증이 없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고 염증이 있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아무리 염증성 장질환이라 해도 혈액검사가 정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5번째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아이들에게 준비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강력하게 의심되거나 앞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애매할 때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5가지 포인트를 통해 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검사 중에서도 혈액 검사하고 또 칼프로텍틴이라는 대변 검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거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칼프로텍틴은 쉽게 말하면 장에 아주 약한 염증이 있어도 대변을 통해 염증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변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장에 염증이 있을 때 장에 중성부라는 세포에서 염증 단백질을 흘려내보내게 되는데요.
그 염증 단백질을 대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친구들은 장에 염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사가 있어도 칼프로텍틴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저희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장에 조금만 염증이 있어도 칼프로텍틴 수치가 높아져서 초기에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툴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각각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생긴 염증이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만성 소화기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증상이나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 관해기와 증상이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소화기 질환인데 염증이 깊은 근육층이나 그 이상까지 염증을 일으켜서 협착이나 누군가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에게는 소장과 대장을 함께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치루와 같은 항문 문제가 동반되어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는 만성 소화기 질환인데요. 항문과 가까운 직장에서 시작하고 대부분 정막층과 점막 하층 같은 장의 표층, 즉 얕은 부분을 침범합니다. 염증이 대장 일부 혹은 대장 전체에 침범해서 침범 범위에 따라 직장염, 좌측 대장염, 광범위 대장염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아청소년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전체의 약 4분의 1,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발병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소아의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에 비해 침범 범위가 넓고 증상이 심하며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왜 생기는 거야?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100%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부모님이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방식의 유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 유전자가 약 200개 이상 발견되었고 이런 유전자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위험이 높은데요. 이런 유전적 소인과 그 외 식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장내 미생물 불균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계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과 어떤 차이가 있어? 증상, 합병증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과 크게 3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 당시 질병의 중증도가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이 성인보다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크론병은 성인 크론병보다 상부 이장간, 즉 식도에서 소장까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침범하고 깊은 궤양과 염증의 정도가 심하며 항문 누공이나 농양 같은 항문의 염증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실제 항문 누공이나 농양의 경우 국내 성인 크론병 환자의 경우 약 10에서 20%에서 동반되는 반면 소아청소년 크론병은 우리나라에서 약 50%에서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에 의한 항문 누공은 생물학적 제재 치료 없이는 치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항문 병변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크론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항문 누공이나 이런 농양들이 초반에 많이 동반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차이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항문 주변의 염증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소아청소년 크론병 환자 친구들에게 보이는 항문 질환은 육안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항문 농양은 항문 주위에 고름집이 있어서 누르면 통증이 있거나 그 주위로 빨갛게 염증이 있거나 염증이 여드름과 같이 툭 튀어나와서 눈으로 올라와 있는 염증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항문 농양이고요. 항문 누공은 일종의 염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돼서 항문과 피부 사이에 샛길이 생기는 경우가 항문 누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보호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문 모양 중에서 항문 덧살과 같은 것도 항문의 일종의 염증, 소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의 진행 속도가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성인보다 빠릅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보호자들의 주의 깊은 관찰로 증상 발생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 증상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당시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크론병의 경우 난치성 항문 주변 질환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장의 협착이나 복강 농양, 장 누공 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인보다 높은 단계의 치료인 생물학 제제 치료를 진단 초기부터 필요로 하는 경우가 성인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로 소아청소년 크론병은 키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 영양 흡수 저해, 성장 호르몬 변화 등을 통해 키 성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면 키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소아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에 내원해야 할까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3주 이상의 복통, 설사가 있으면서 체중이 정체되거나 빠질 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항문 주위에 농양이 반복되거나 누공과 같은 샛길이 있다면 소아청소년과 중 소화기 영양분과가 있는 곳에 빨리 내원하셔야 합니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앞선 증상들과 함께 원인 없이 일주일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피부에 결정성 홍반이라고 부르는 통증이 있는 붉은 염증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내원하셔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